반갑습니다. 조여사 전성시대 시청자 여러분. 저는 대구에서 통증 환자를 치료하는 통증의학과 전문의 신효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쉽습니다. 숨 쉬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숨 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안 해도 잘 쉬어지기 때문에 굳이 숨 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조차 안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이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제가 하나는 약속드립니다. 입만 닥치는 거 하나로 치매도 예방이 되네, 새벽에 오줌 누러도 안 일나네, 사투리를 써서 죄송하지만 리얼입니다. 한 가지만 실천합시다. 우리는 입을 닫는 게 아닙니다. 입을 막아야만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비로운 마법의 세계, 입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밤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억력이 떨어지든가 아니면 치매에 걸려서 그런가 잠을 잘 잤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잠을 잘 못 잡니다. 제가 환자분들이 내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죠. 제가 제일 먼저 척추관 협착증이 있던 무릎이 아프던 연세 드신 분은 치료를 안 해도 좋습니다. 갈 때 입에 테이프 하나 사가세요. 입만 막으면 본인의 병의 90%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명의식을 갖고 소명의식을 갖고 설명드립니다. 자, 그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는 잠자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입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중에 같은 방을 쓰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강의를 나가보면 전 나이에도 다 각방을 씁니다. 왜? 자다가 코를 골지, 둘러차지, 옆으로 드러나면서 때리지,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잠자는 시간이 재생과 치유의 시간, 몸이 낫는 회복의 시간이 돼야 하는데 잠자는 시간이 전쟁터입니다. 왜? 입으로 숨을 쉬면 우리는 머리가 전쟁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전속력으로 달리기를 막 하다 보면 입을 벌리고 합니다. 머리는 내가 숨을 빨리 쉬든 숨이 빨리 쉬어지든 똑같이 반응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웃으세요. 슬퍼도 웃으세요. 그런데 뇌가 반응하는 거는 슬퍼서 웃더라도 웃는 겁니다. 그럼 세로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얼굴의 근육을 이용합니다. 얼굴의 근육을 이용하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우리 어릴 때 보살핌을 받을 때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기들 딱 보면 아이고 이쁜 내 손주 얼굴 쓰다듬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안도감,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잘 커 나가는 겁니다. 잘 성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때 애들을 잘 보면 어떻게 할까요? 애들은 아주 이쁘게 배로만 숨을 쉬고 있습니다. 1살 때 옹알이를 하고 말을 하기 전까지는 입으로 숨을 못 쉽니다. 코로밖에 숨을 못 쉬어요. 그게 우리가 만들어졌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코로만 숨을 쉬었을 때 우리는 100%, 120% 완벽하게 작동을 하고 우리의 몸이 완벽하게 노폐물도 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부턴가 감기에 걸리거나 코가 막히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냥 입으로 숨을 쉽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코로 못 돌아갑니다. 이유는 입으로 숨 쉬면 편합니다. 죽기 직전에 코로 숨 쉬는 사람 봤습니까? 죽기 직전에 다 이렇게 숨 쉬죠. 자, 우리는 입을 벌리고 있으면 위험, 투쟁, 스트레스라고 반응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주먹에 힘이 들어가고 눈동자는 동그래지고 도망가려고 힘을 빡 줍니다. 물론 죽은 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날 살려라 도망가려 그러면 모든 에너지원은 생존해서 도망가는 방향으로 자원이 재편되고 머리도 모든 게 그렇게 갑니다. 그럼 그 순간에 우리가 배고픈 거 생각이 날까요? 전속력으로 도망가서 위험을 회피하고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휴 한 다음에는 심장도 멎어지고 근육도 이완되고 배도 고파지고 허기도 지고 잠도 오는 겁니다. 자, 근육에 힘이 들어간다는 것은 굳어간다는 뜻입니다. 굳어간다는 말은 우리는 모든 굳어가는 것은 나쁘다고 보면 됩니다. 애기의 피부는 말랑말랑하죠. 자, 치매 얘기하다가 인맥 얘기하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다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병이 안 걸리려 그러면 1번이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돼야 됩니다.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돼야 하려고 그러면 산소가 충분히 들어와서 그 산소가 전신에
혈관을 타고 전신의 곳곳에 다 퍼져야 합니다. 결국은 한방이든 현대의학이든 무조건 모르면 혈액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염증을 없애고 거기서 복구하는 인자를 보내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애기들한테 공부 잘하게 하는 방법은 머리에 피가 잘 가면 됩니다. 나이 드신 분이 치매에 덜 걸리게 하려면, 기억력이 좋게 하려면 머리에 피가 잘 가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갑자기 버럭합니다. 또 의욕이 없어집니다. 밥맛이 없어집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고위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뇌 앞에 있는 전두엽이라는, 많이 들어보시죠? 고도의 이성 사고 체계를 담당하는, 이렇게 어려운 용어로 많이 설명하시는 분들이 전두엽을 강조하십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전두엽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모든 기관을 조절을 합니다. 거기에 기능이 떨어지면 당연히 치매가 생기는 겁니다. 자, 입을 벌리면 우리는 근육이 굳는다고 했습니다. 투쟁의 상태가 됩니다. 투쟁의 상태가 되면 이 근육 안에 있는 혈관은 어떻게 될까요? 짜부러집니다. 피가 안 갑니다. 자, 내가 용을 쓰고 핏대를 올리고 막 하면 굳고 오므리고 싸우 자세를 하는 순간 머리로는 피가 안 갑니다. 치매 걸리기 쉽고 건망증 생기기 쉽고 머리가 나빠지고 우리 몸을 태우고 소멸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입으로 숨 쉬는 거는 잠시만 100m 달리기만 하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코로 숨을 쉬면 우리 머리는 알아서 주인님, 이제는 휴식과 치유와 재생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려고 그러면 일본은 뭔가 하면 코로 숨을 쉬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코로 숨 쉬는 방법을 잊었습니다. 자, 최근 연구에 의하면 알츠하이머, 우리가 흔히 치매라고 얘기를 하죠. 치매 걸린 분들이 90%가 코 냄새를 잘 못 맡아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 냄새 때문에 고생을 억수로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후각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 몸은 건강하게 살아가고자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아셔야 될 거는 우리 몸은 유일하게 두 발로 걸으면서 직립보행을 하던 그런 척박한 시기에는 살아남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철저하게 생존하고 번식, 자손을 남기는 데만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편하다, 달콤하다, 안락하다, 이거하고는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원래 본성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숨을 쉬면 우리는 영원히 재생의 길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여기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고 시청하고 계시는 분은 없을까요? 당장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좋다 나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은 응급 상황에서만 쉬는 특별한 상황이고 코로 숨 쉬는 거는 평상시에만 쉬는 숨입니다. 자, 그럼 다시 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코로 숨을 안 쉬면 코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모든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입을 벌려서 코로 뭔가를 못 들어오게 합니다. 자,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우리 어린애들이나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분의 차이가 좀 나는 건 뭔가 하면 피부의 노화입니다. 어린애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코가 막히고 비염이 있고 알레르기 비염이 있고 코가 막혀서 코를 못 쉬어요. 입으로 숨을 쉬어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동료 의료인조차도 입으로 숨 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 의과대학에서 그거를 가르쳐 주더라도 자세히 실천적으로 안 가르쳐 줍니다. 나이가 들면 다 위축됩니다. 위축성 위염, 피부도 건조합니다. 기능을 못하기 시작해요. 코는 어떻게 될까요? 평생 동안 점막이 기능을 못해서 점막은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막히던 부어있는 점막은 뻥 뚫렸는데 설상가상으로 뚫리긴 했지만 점막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거 막 따갖고 마르면 뭐 수분 뭐 바르잖아요, 화장품. 코는 점막에 바를 수가 없잖아요. 코로 숨을 쉬어야지만 시베리아의 그 영하의 찬 공기도 순간적으로 가온을 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따뜻하게. 우리 몸은 코를 통해야지만 온도와 습도를 맞춰줍니다. 왜? 우리 몸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적절한 습도와 온도로 들어와야지만 폐에 있는 면역 시스템, 체온이라는 게 36.5도 정교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나의 건강의 면역력은 100%를 만들어냅니다. 적군이 왔을 때 때려서 이기려고 그러면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세균 감염이 됐을 때는 이 면역력을 좀 더 100%, 120%, 150%까지 올리려고 열이 나는 겁니다. 과도한 열. 저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중용이 중요한 겁니다. 중용. 과하면
탈이 납니다. 열도 너무 많으면 문제고 저체온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온도에서만 우리 몸이 세균과 싸워서 이기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코로 숨을 못 쉬면 그 기능이 떨어지니까 필터 기능도 안 되고 알레르기도 입으로 들어오면 천식 걸리고 다 안 좋아지는 겁니다. 연세 드신 분 기침 많이 하고 감기라도 한번 걸리면 기침 몇 번 하고 나면 폐 기능이 떨어져 갖고 기침해 갖고 가슴이 아픕니다. 근육을 많이 써가.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숨이 답답해집니다. 그러다 입원하면 심해지면 우리는 숨을 거두셨다, 숨을 거두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폐렴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감기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숨 쉬는 연습을 제대로 하고 중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 가온 가습 기능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피부가 말라가듯이 점막이 마르면 숨을 쉬면 답답합니다. 입으로 쉬나 코로 쉬나 똑같아집니다. 근데 젊을 때부터 막힌 코라도 재밌는 거는 비염이 걸린 사람들한테 제가 이럽니다. 입에 테이프 붙이고 자세요. 그러면 코로 숨을 못 쉬어서 입으로 쉬었는데 입을 막으면 죽으라고요? 이럽니다. 근데 우리는 자 감기 걸려서 코가 완전히 막혀도 만들어타게 자다가 내가 코가 좀 막히는 것 같아서 옆으로 들어놓으면 어느 순간인가 위에 있는 코가 뻥 뚫립니다. 우리는 중력이라는 환경에 살고 있어서 피가 쏠리는 곳은 막힙니다. 우리는 이 코가 양쪽에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는 쉬고 하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해보면 저는 이거를 덜 나갑니다. 잘 나갑니다. 비주기라는 게 있어서 이놈이 일을 많이 했으면 그 다음에 쉽니다. 그러면 입을 붙이고 자도 코로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특별하게 술에 취해 자거나 수면제를 먹거나 이런 사람 빼고 정상적으로 내 몸에 센서가 달려있는 사람, 약물에 쩔어 있거나 이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입을 테이프를 붙였어요. 근데 내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을 때 목을 꽉 졸라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아둥바둥해 지가 일을 합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붙여져 있다고 숨을 못 쉬면 삄니다. 내지는 환자들은 10명 중에 9명은 테이프를 붙이고 자라고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이불에 붙어있고 벽에 붙어있고 그만큼 몸부림이 심합니다. 전쟁터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우리는 입만 막으면 코로 숨을 쉴 수 있고 코로 숨을 쉬면 산화질소라는 만병통치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단점은 코를 통해서만 만병통치약이 나옵니다. 입으로는 안 나옵니다. 코로 숨을 쉬면 산화질소라는 놈이 강력한 혈관 확장 물질입니다. 그러면 말 다 했죠. 혈액순환만 되면 염증을 다 잡고 우리 몸의 항상성만 유지가 되면 온도만 맞춰주면 그 다음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몸은 자기가 알아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작년 초에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쾌거를 이뤘습니다. 흔히 네이처라는 아주 유명한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잡지가.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머리, 전두엽에서 노폐물이 배출되는 통로를 밝혔습니다.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 코 점막 바로 위에 배출구가 있습니다. 배출구는 쉽게 말하면 하수도입니다. 하수도. 우리가 상수도가 있으면 뭐 공급을 좀 받아야 되겠지만 노폐물을 버리지 못하면 쌓입니다. 그 하수도가 림프 배출관이라는 건데 그게 점막, 코 점막 바로 위에 있습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거는 누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쓰지 않으면 그쪽으로 피가 덜 갑니다. 점막 코로 숨을 안 쉬면 코 기능이 떨어지면 혈관 확장 물질인 일산화질소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노폐물을 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수도가 막혀갑니다. 그런데 거꾸로 코로 숨을 쉬기 시작하면 천년의 물질이 깊숙이 들어갑니다. 자, 한 단계 더 뛰어나가면 코로 숨을 쉬면 우리가 태어날 때 큰 엔진 배에 있는 가로막이라는 이 엔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중력이라는 거 사과를 위에서 하나 딱 떨어뜨리면 위로 밑으로 떨어집니다. 위로 공중부양 안 합니다. 자, 아래로 내려갈수록 피가 많이 갑니다. 숨을 가로막이라는 이렇게 돔 형태가 충분하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짜주고 올라가고 우리 자전거 바람 넣어봤죠? 열심히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차이가 높을수록 바람이 잘 들어갑니다. 근데 바람을 이렇게 하면 들어갈까요? 뭐 안 됩니다. 그래서 코로 숨을 쉬면 이 펌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 안에서 만들어졌는 일산화질소라는 신비의 물질이 코를 타고 기도를 타고 폐 깊숙이 피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폐 아래쪽으로 가서 전신으로 다 뿜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제가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지만 트리오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입을 막는 게 아니고 제가 닫는 게 아니고 막으라고 했습니다. 왜?
입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입을 벌리면 사람들은 호흡이 가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 들어가는 길은 길고 꼬불꼬불하고 필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깁니다. 저항이 많이 걸립니다. 2배나 걸립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촬영한다고 뭐 타고 이렇게 걸어오다 보니까 차가 빽빽하게 막혀 있죠. 그런 길을 차들이 가는 거하고 텅 비어 있는 고속도로를 가는 거는 다르겠죠. 입으로 숨을 쉬면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한번 맛을 들이면 코로 안 돌아갑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건강함이 아니고 안전함만 담보를 한다 그랬습니다. 뇌를 알면 내 습관도 빨리 고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입으로 숨을 쉬었는데 병이 안 생겨. 2번 쉬었는데 내가 나빠지는 게 없어. 코로 숨을 쉬면 좀 불편해. 1번, 2번을 했는데 편하고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코로 못 돌아갑니다. 입으로 숨 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소파가 있으면 처음에는 앉아보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들어 눕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된다고 당장 아프지가 않습니다. 뇌는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면 안전하면 무조건 편한 자세를 취하려고 하는 습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트리오라고 했습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가쁘게 숨을 쉽니다. 숨이 얕아집니다. 숨이 얕아지면 어디로 쉴까요? 숨을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 코로 냄새 맡으려고 그러면 하죠.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쉬면 이 기도의 공간을 넓히려고 제가 마취 통증 의학과 전문입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하면 사람들을 기도 내 삽관, 기도 확보라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목을 확 제끼죠. 왜냐하면 기도는 길이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숨쉬기가 답답하겠죠. 그럼 숨을 이렇게 올리면 일자로 호수관을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기도 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환자가 쓰러졌는데 숨을 못 쉬면 혀를 제끼고 이걸 들어줘야 하는 이거 코로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입으로라도 숨기를 불어 넣어줘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북목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입으로 숨을 쉬면 눈물에도 나옵니다. 목이 점점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가슴은 점점 쪼이겠죠. 연세 드신 분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이 길거리에서 보면 얼굴이 밝은 분들이 좀 적습니다. 힘들어하시고 광대뼈에 살이 오목하게 파이면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이면에 트리오처럼 코로 숨을 못 쉬면 입으로 숨 쉬고 입으로 숨을 쉬면 숨이 얕아지고 얕아지면 호흡이 빨라집니다. 호흡이 빨라지고 가슴으로 위에 있는 공기로만 숨을 쉽니다. 말씀드렸듯이 숨은 깊이 쉬어야지 이 우리 중력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혈관으로 충분하게 기적의 물질 일산화질소가 몸속으로 퍼지게 만들어줍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입만 막고 코로만 숨을 쉬면 점막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일산화질소가 우리 뇌 쪽으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두 번째는 그 혈류량이 증가하면 그 근처에 있는 하수도의 기능도 덩달아 좋아집니다. 거기에 더해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 밥맛도 없고 금방 뭐 대충 먹으려고 하십니다. 근데 하지만 잘 드셔야 합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고기를 많이 드셔야 합니다. 질긴 고기를 좀 드셔야 합니다. 우리는 인류가 진화를 하면서 씹기의 역량이 너무나 무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제가 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껌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평소에 걷다 뛰다를 주로 하는 사람입니다. 뛸 때 항상 씹는 동작을 저작근을 많이 이용하면 좋은 점은 우리 몸은 이 저작근을 이용하면 여러분이 또 하나의 큰 문제, 침이 안 나와서 문제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 왜? 눈물도 안 나오고 침도 안 나오고 수분도 안 나오고 다 안 나옵니다. 왜? 노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씹기를 제대로 오래만 씹으면 타액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뭐 사탕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씹기용 껌이 나옵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은 모든 게 센서고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자, 우리가 인공지능 얘기를 하지만 인공지능도 결국은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킵니다. 우리 두뇌도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 센서들이 80%는 다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머리에. 이 많은 정보가 들어야지만 이 머리는 20%는 내보냅니다. 그러면 치매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후각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코를 쓰면 됩니다. 콧구멍이 2개인 이유는 냄새를 잘 맡아요. 콧구멍이 하나일 때는 안 빨려 들어갑니다. 근데 콧구멍 사이에 있는 요 겹벽이 있으면서 하면
베르누이 원리라고 합니다. 갑자기 우리가 아파트 사이, 고층 건물 사이를 싹 지나가면 바람이 세차게 불잖아요. 미세한 입자들이라도 내가 하면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서 코 뒤쪽에 있는 센서에 냄새를 딱 줍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얼마나 중요한 신경인가 하면 우리 택배 배달 받으려고 그러면 보통은 보냅니다. 그러면 물류창고에 갔다가 거기서 집으로 보내죠. 다른 감각신경들은 다 물류창고에 들렸다가 갑니다. 그런데 이 후각만은 바로 전달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냄새가 내한테 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기억을 입히기 위한 방도로서 후각을 입혔습니다. 감정을 입혔습니다. 그러면 쉽습니다. 이 센서를 살리는 거는 저는 음식을 하나하나 들어서 냄새를 맡아봐. 비로소 냄새를 맡으면 냄새가 들어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는 것과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은 다릅니다. 본다는 것은 의지입니다. 전두엽을 활성화시킵니다. 보여지는 것은 뇌의 기능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냄새 맡는 하나로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요만큼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 숨을 쉬고 코로 움직이면 얼굴에 있는 근육들을 씁니다. 다크서클이 덜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찡그릴 때 말고는 코를 안 씁니다. 기분 나쁠 때 코를, 얼굴을 마사지하고 움직이고 이런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우리는 머리에서 나오는 부교감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가로막이라는 것을 작동시키려고 그러면 충분하게 이제 부교감 신경을 작동시켜야 되는데 우리 몸에는 아주 미주신경이라는 아주 긴 신경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머리부터 나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귀를 돌아서 이 쭉 따라가서 곳곳에 장기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 신경 덕분에 우리 인류가 살아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와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중요한 신경들이 목을 타고 내려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어떨까요?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핸드폰으로 보신다면 이렇게 보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목이 순환을 받습니다. 우리는 아까 점막 바로 위에 하수도가 있다 그랬어요. 목으로도 하수도가 내려갑니다.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근육이 뭔가 하면 흉쇄유돌근이라는 목빗근. 모든 인체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라도 표현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여기에 있는 근육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 한번 다 만져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오른쪽 왼쪽 한쪽이 더 아플 겁니다. 왜? 삐뚤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삐뚤어지는 게 숨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을 막아야 합니다. 입을 막으면 닫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24시간 호흡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환자들에게 숨 쉬어보라고 하세요 하면 하나도 못 합니다. 왜? 의식하는 순간 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 연습을 잘 시킬 필요 없이 입만 막고 있으면 코로 들어가면 자기가 알아서 작동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배로 숨 쉬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붙이면 목 주변을 열심히 만지고 마사지하고 내 얼굴이 양쪽을 눌러서 한쪽이 더 아픈지 삐뚤어져 있는지를 항상 관찰하는 습관. 그리고 상부 흉식 호흡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핸드폰을 하면 숨조차 멈추고 환자들이 다 이렇게 숨 쉬고 있습니다. 이거를 예방하는 방법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여기 의자 밑에 손을 이렇게 넣어보는 겁니다. 넣어보고 자,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잘 되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좀 왜 이래 답답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왜? 평생을 이렇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숨을 못 쉽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좀 막을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숨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했는데 뭔가 막 나가더니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믿자 본전입니다. 이게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누구도 이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걸 해서 지금 먹고 있는 약이 조금이라도 줄고 조금이라도 건강해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면 또 손주들 우리 많이 보시죠. 그럼 손주들도 입 벌리고 자면 닫아주고 자식들 아버지 이거 뭐가 합니까? 하면 니도 해봐라. 이거를 해야지 부모님들이 해야지 애기들도 합니다. 저는 애기들 환자를 많이 보는데 애기들도 들어오면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벌리고 숨을 쉬고 있다는 거는 좋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려면 실전적인 팁입니다. 자, 침 나오게 하는 방법이고 구강 구조를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침을 삼켜 볼까요? 꿀꺽. 자, 꿀꺽 하는 위치가 혀의 중립 위치라고 합니다.
혀를 입천장에만 갖다 놓으면 우리 몸은 건강해지고 기도의 구조가 튼튼해집니다. 그 다음에 코로 숨 쉴 수 있습니다. 24시간 침 삼키는 연습을 하면 혀의 근육도 좋아집니다. 잘 때 코골이가 줄 가능성도 많습니다. 의식이 없을 때는 입에 테이프를 붙여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가로막 호흡을 하지 못해서 심장도 안 좋고 나머지도 다 안 좋습니다. 그 상황에서 걱정을 합니다. 나는 여기 심근경색이 있어서 여기 스텐트도 박아놨는데 이거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자, 진짜 겁이 나면 이렇게 살짝 붙여보세요. 자, 실제적인 이제 환자들 얘기죠. 뭐 할아버지 환자가 오면 저는 그래요. 혹시 뭐 치료비가 비싸면 뭐 걱정이 되시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테이프 붙이자. 테이프. 상담만 하고 가도 돼요. 하지만 걱정스럽게 얘기하면 제가 하는 말은 그겁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붙이세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원장님, 이 테이프는 붙어 있는데 목이 말라갖고 이제 테이프 띄고 또 물 마시고. 그분은 하루에 제가 할아버지들 이런 말 써서 죄송하지만 할아버지들은 100% 꼬시킵니다. 사투리로 꼬십니다. 새벽에 소변 몇 번 보세요? 조금 전에 소개했던 분은 3번 봅니다. 그러고 목이 말라서 깹니다. 소변 때문에도 깨고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리는 거는 밤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평안히 못 주무십니다. 그분도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겁이 나니까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입으로 숨을 다 쉬면서 겁이 나니까 이렇게 붙였어요. 그럼 제가 이번에는 자, 입술을 살짝 마세요. 이렇게 붙입니다. 자, 그러면 거의 99% 다 떨어집니다. 애기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애기들 붙이라 그러면 여기에 붙이면 침이 고입니다. 입이 벌어져갖고 자꾸 떨어지진 않고 입으로 자꾸 푸 하면서 여기가 침이 고입니다. 그래서 입을 조금 말아서 붙여줍니다. 거기서 조금 더 되면 십자가로 붙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완전히 밀봉을 해야 합니다. 혹시 재채기라도 나오면 저는 코로 재채기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시면 좀 떼기 편하게 양쪽을 말아서 요건 띄워놓고 이렇게 해서 뭐 재채기가 나오려고 그러면 띄면 됩니다. 그렇게 응용을 하시면 치매도 좋아질 수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변 보는 횟수도 뭐 제가 유일하게 돈 드는 이 입테이프입니다. 입테이프 하나만으로도 본인의 건강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태초의 호흡으로 돌아가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가 되네. 하루라도 성공했네. 자기에게 무한 긍정을 주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루가 되면 이틀이 됩니다. 이틀이 되면 일주일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실천입니다. 우리는 침묵은 금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주변에 널리 알려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건강 전도사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숨입니다. 무슨 숨을 얘기를 하지?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많은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절대 다수가 여성분들입니다. 여자분들은 조금 통증에 불리합니다. 근데 그 근본이 혹시나 숨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제가 한 가지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살이 빠지네? 병원에 가서 운동하라고 했는데 운동도 안 했는데 건강해지네? 그 비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 코로만 숨을 쉬는 겁니다. 코로만 숨을 쉬려면 입을 닫아야 합니다. 닫는 게 아니라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 비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사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 특히 여자분들 퇴행성 관절염이 많습니다. 저한테 와서 무릎 좀 나사주세요. 열심히 해봅시다. 왜냐하면 무릎은 따라서 생기는 병입니다. 퇴행성으로.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관절이 딸른다고 무조건 아프지는 않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사기 말기가 되었는데도 통증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는 관절이 이렇게 눌리면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잘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에게 의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살 빼야 됩니다. 살 안 빠지면 안 낫습니다. 물론 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무릎에 걸리는 하중은 1kg을 줄면 이 무릎은 5kg가 줄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체중을 좀 빠지게 해주면 무릎은 좋아집니다. 두 번째, 무릎은 사실은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목과 골반, 고관절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무릎으로 영향이 오는 수가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른댁에 놀러 가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항상 TV가 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소파에 기대서 요즘 이제 좋아하는 트로트 같은 것도 나오고 좋아하는 영화도 보시고 뭐 뉴스도 보시죠.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소파 구조는 동양인에게 맞지 않는 구조입니다. 서양인에 맞춰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연세 드신 여자분들 같은 경우 소파에 앉으려고 그러면 이렇게밖에 못 앉습니다. 뒤로 허리를 반듯하게 앉으려고 그러면 무릎 다리에 걸립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나는 허리를 이렇게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가 안 좋아집니다. 두 번째, 기대고 나면 숨을,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숨을 한번 쉬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배로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은 연습했는 사람 몇 명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숨 쉬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님들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여자분들은 입이 벌어져 있습니다. 입이 벌어져 있으면 입으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입으로 숨을 쉬고 있으면 내 몸이 녹슬어가고 노화로 가고 몸이 망개져 가는 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뱃살도 빼고 건강하게 지내는 거는 입만 막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입으로 숨 쉬는 게 나쁘다는 걸 일단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몸은 움직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환자들에게 허리 치료하고 무릎 치료하고 운동하세요 하면 마스크를 끼고 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여기서 저기 지하철 정거장 한 정거장도 못 가고 헐떡이는데 숨이 가빠 죽겠는데 어떻게 운동하란 말이야. 그런데 재밌는 거는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를 할 때 헐떡댑니다. 제가 안쓰럽습니다. 그러면서 잘 가는 내과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잘 때 입이 너무 많이 마르고 그래서 잠을 자꾸 깨는데 우회하면 좋겠노? 일단은 마스크라도 껴보시죠. 자, 제가 했는 첫 마디가 뭘까요? 마스크부터 벗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스크를 쓰는 순간 환자들은 숨이 답답합니다. 입으로 숨을 쉽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마스크를 제대로 써야 됩니다. 쓰려면. 감염병이 창궐하는 실내에서 사람과 접촉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껴야 됩니다. 마스크를 끼고 나서도 코로 숨을 들어마시고 내쉬고 하면 이쪽으로 균들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많고 습기 때문에 세균의 온상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밥 먹으러 간다고 앞을 만지는 순간 밥 먹고 뭐 주워 먹는 순간 세균이 바로 입으로 들어갑니다. 앞에 있는 면은 절대로 만지지 않아야 될 자신이 있는 분들은 마스크를 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세균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면 마스크를 쪼매야 합니다. 그런데 요 뒤에 쪼이는 부분과 요 부분이 우리 머리로 올라가는 아주 중요한 정맥들이 있습니다. 머리로 가는 혈관을 쪼입니다. 누릅니다. 머리에 좋은 영향을 줄까요? 두 번째, 마스크를 위까지 올렸으면 꽉 쪼매면 이 위쪽에 있는 코로 가는 혈관들 또한 눌립니다. 그러면 코로 숨 쉴 수 있는 기능은 떨어져 있는데 또 혈관도 눌리면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마스크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 때 마스크를 끼고 자면 입으로 호흡을 하고 수면 무호흡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귀와 코에 있는 혈관은 동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림프와 정맥이 눌립니다. 하수구가 막히면 노폐물이 쌓입니다. 머리 쪽에 있는 노폐물이 빠지지 않으면 뇌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환자분이 집에 가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딸한테 가서 야, 그 원장님이 내보고 하루에 10,000보 걸으라 하는데 야, 나는 여기서 저까지도 못 가는데 왜 10,000보를 걸으라는 말이고. 따님 하시는 말, 그 원장님 사람 죽이려고 하나?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은 뭘까요? 입만 닫고 코로만 숨을 쉬면 마스크를 벗고 걸어가면 숨은 안 찹니다. 숨이 안 차면 비로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근력이 없어서 운동을 못했는 것이 아니고 숨이 가빠서 운동을 못했어요. 자, 과학적 근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식호흡이라고 우리가 가슴으로 하는 흉식호흡과 대비해서 우리는 복식호흡이라고 합니다. 모 대학교 교수님이 대학생 20명을 데리고 여자 17명, 남자 3명 12주 동안 배에다가 센서를 부착했습니다. 하루에 강의 들을 때만 주로 해라. 그래서 6시간 동안 배로만 숨 쉴 수 있게 자꾸 독려를 해서 한 다음에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했는 거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죠. 그냥 수업 시간 6시간 동안만 센서를 붙여서 배로 숨 쉬고 있는지 없는지 여기 센서가 안 울리면 가슴으로 쉬었다는 뜻입니다. 12주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6시간 정도 하루에 배로 숨을 쉬었다는 거죠. 그런데 무려 2.6kg 정도가 체중이 감량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환자들한테 그럽니다. 이거 운동하지 않으면 안 낫습니다. 운동을 해야만 좋아지는데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숨 안 쉽니까? 숨이 쉬지. 그럼 숨쉬기 운동하면 되겠네. 이렇게 제가 좀 꼬십니다. 우리가 1시간 동안 복식호흡을 하면 자전거는 25분 탔는 효과, 걷는 거는 35분 걸었는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실 제가 조금 또래에 비해서 날씬한 편입니다. 어제 촌놈이 서울 와서 유튜브 방송 찍는다고 가족들이 고기를 좀 사 먹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맛있으면 또 우리 주체를 못하고 계속 먹잖아요. 저도 고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나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었어. 그거를 먹었는 거를 우리가 그람수로 따져보면 한 이만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게 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 나는 오늘 대변도 안 봤어. 그럼 차 있을까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우리 환자들 척추 사진을 찍어보면 장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변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계시는 우리 연세 드신 여자분들 똥배는 많이 나오죠. 똥배가 나오는 이유는 첫 번째 숨이 잘못되고 두 번째 골반이 무너져서입니다.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하면 똥배도 줍니다. 자, 우리는 먹었는 음식의 절대 다수가 숨을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먹고 나서 변으로 배출했는데 변이 얼만큼 나오는지 보셨죠? 먹었는 양에 비하면 이거는 엄청나게 적은 양이고 땀으로도 배출되고 뭐 오줌으로도 빠져나가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 비밀이, 자, 우리는 숨을 쉬면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산소를 들어 마십니다. 산소. 내쉬면 뭘 내보낼까요? 이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이산화 탄소. 자, 이산화. 산소가 2개 있고 탄소. 탄소가 붙어 있어요. 들어오는 거는 산소가 2개. 나가는 거는 산소 2개에다가 더하기 탄소가 1개입니다. 체중은 그렇게 빠지는 겁니다. 이게 유식한 말로 과학자들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다수가 숨을 통해서 배출됩니다. 들어온 지방의 무려 84%가 호흡, 숨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로 배출됩니다. 숨을 잘 쉬어야지만 살도 빠집니다. 자, 그러면 숨 쉬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체중이 감소될 수 있다는 논문, 과학적 근거를 하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숨 마셔도 살이 빠질 수 있겠네. 저는 24시간 숨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맨발도 강의를 하고 맨발로 뛰어다니기도 하지만 맨발은 신발만 벗으면 끝입니다. 뭐 할 게 없습니다. 잊어버릴 일이 없어요. 안 신으면 되고 맨발로 걸어 다니면 되는데, 그런데 숨은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또 누군가 내한테 차 타고 가는데 뭐 오는데 뒤에서 빵거리면 갑자기 스트레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입을 벌리고 있어서입니다. 자, 우리는 입을 벌리면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른 하늘에 천둥이 빵 칩니다. 깜짝 놀랍니다. 입을 벌리는 순간 우리는 경각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 직립보행을 이제 시작해서 2발로 할 때 아주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감정이라는 코드에 기억을 입힙니다. 화가 나거나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게. 그래서 뭔가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천둥 소리가 내리면 이거 우리가 뭔가 위험이 생기네. 대비를 해야 되네. 그래서 뭔가 피난을 빨리 가야지. 애들 챙겨야지. 이런 게 자연스럽게 몸속에 유전자에 심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재밌는 거는 심장 보고 야, 니 좀 바쁜데 좀 빨리 뛰어야겠다. 빨리 뛰어봐라. 뛰어집니까? 안 뛰어집니다. 하지만 숨은 물속에 들어가면 바로 숨 참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숨을 참으면 갑자기 심장박동도 줄기 시작합니다. 심장을 내가 숨을 빨리 쉬면 100m 달리기 하듯이 빨리 쉬면 심장박동도 빨라지면서 뇌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지금 응급 상황이네. 뭔가 재난 상황이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겠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먹을 진다 그랬죠. 주먹을 진다는 말은 뭔가 하면 제가 응급실에 당직을 섰던 시절에 지금은 좀 덜합니다. 우리 50대 넘어가는 우리 주부님들 가끔 실려옵니다. 그러면 옆에 보호자분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뭐 앰뷸런스만 오는 경우도 있죠. 보호자가 따라오면 처음에 이제 우리 초짜일 때는 모릅니다. 겁이 덜컥 나죠. 왜냐면 싱싱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조금 이제 능숙해지면 우리는 딱 보면 압니다. 부부싸움 했군?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술 먹고 늦게 들어왔다가 하다가 넘어갔어요. 자, 그게 뭔가 하면 비일비재합니다. 입으로 숨을 쉬고 화를 내고
감정이 주체가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그 교감신경이라는 투쟁의 폭주 속에 갇히게 됩니다. 감정이 북받치게 됩니다. 그러면 호흡 더 가빠집니다. 호흡이 가빠지면 숨이 얕아집니다. 입으로 숨을 쉽니다. 그럼 숨을 이렇게 마십니다. 배로 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우리는 숨을 얕게 쉬면 이산화탄소라는 게 빠져나갑니다. 이산화탄소를 전부 다 사람들은 나쁜 배기해야 될 가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좋다 나쁘다의 개념을 무조건 나쁘다 이게 아니고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 옆에 누군가가 있는 존재 이유가 있고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하는 역할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몸의 산염기 평형을 맞추는, 산염기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식초는 C죠? 알칼리는 양제물 쪽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몸은 고중성에서만 정확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활동하도록. 그런데 숨을 빨리 쉬어서 이산화탄소라는 것을 많이 빠뜨려 놓으면 우리 몸은 이상하게 알칼리로 바뀝니다. 우리 알칼리로 바뀌는 순간 신경이 병이 듭니다. 혈관이 수축합니다. 우리는 만병통치약은 뭐죠? 혈액순환이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 근데 혈관이 수축한다는 말은 피가 안 간다는 거예요. 심근경색. 피가 안 가서 잠시라도 안 가면 썩습니다. 그게 경색입니다. 썩다가 파열되고 마비되고 죽는 겁니다. 그만큼 혈액순환이 중요한데 입으로 숨을 쉬면 과호흡이 되고 과호흡이 되면 호흡이 얕아지면 상부로만 숨을 쉽니다. 자, 그러면 머리로 가는 혈관도 늘리고 눈으로 가는 혈관도 좁아지면 갑자기 피 컴컴합니다. 안 보입니다. 어지럽습니다. 쓰러집니다. 재밌는 얘기는 입으로 숨을 쉬고 과호흡으로 하면 칼슘, 마그네슘 다 빠져나갑니다. 물론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몸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미네랄이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 현대인들, 우리 주부님들 목 결리죠. 온 데가 다 아픕니다. 근데 좋다고 마그네슘 열심히 먹습니다.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호흡이 교정되지 않으면 밑 빠진 덕에 물 붓깁니다. 저는 그래서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입만 닫으면 코로 숨 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시피, 이 조리법이라는 거 있듯이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만 막으면 대충 해도 배로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면 더 확실한 호흡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자, 우리 몸은 가로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로막. 코로 숨을 쉬어야지만 이 가로막이라는 놈이 이렇게 우산처럼 생겨서 우산을 이렇게 폈다가 접었다 폈다 접었다 하면 이렇게 이 높이 차가 있어서 충분하게 내려갑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숨은 호흡입니다. 호는 뇌실 호흡, 흡은 들어 마시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들어 마시는 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진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내쉬는 것만. 우리 몸에는 산소는 넘치고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숨 쉬는 거에 받아들이는 공기의 75%, 4분의 3은 다 내비립니다. 달리기하고 막 응급 상황일 때도 4분의 1, 25%는 다 내비립니다. 그만큼 우리는 산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왜? 밥은 먹으면 저장이 되지만 산소는 저장이 안 돼요. 그 죽을까 봐. 자꾸 숨 내쉬세요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를 보세요. 숨 내쉬세요. 여러분들 숨 내쉬세요. 내쉴 줄은 모릅니다. 들어 마시고 내쉰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내쉬어야지만 묵은 공기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공기가 들어옵니다. 자, 이 배가, 허리, 등가죽에 붙을 짓도 열심히 배로 자 홀쭉하게 하면 비로소 배를 부풀릴 수가 있습니다. 연습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환자분들은 배를 등에 붙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해보면 배로 숨을 못 쉽니다.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배가 홀쭉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 우산 위에는 심장이 올라타고 있습니다. 심장이 그네를 타든 숨을 들어 마시세요 하면 우리는 쉽잖아요. 풍선이 부풀어 올라야 돼요. 그럼 가슴이 부풀어 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로막이라는 우산 위에 심장이 딱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가로막이 우산이 이렇게 펴지듯이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면 심장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재밌어 하면서 밑으로 쭉 내려오겠죠. 그때 우리 장기는 어떨까요? 밥 먹고 나면 우리가 이 위장 나머지 장기들이 꿈틀꿈틀 움직여야 됩니다. 지가 스스로 움직이는 양이 얼마나 될까요? 못 움직입니다. 장기도 저희들은 관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를 풀어주는 내장기 도수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다 꼬이고 움직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가로막이 내려오면서 이 장기를 밀어줍니다. 그게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하면
우리가 흔히 아까 우리 복식호흡만 해도 살이 많이 빠졌다 그랬죠. 이 가로막 호흡은 우리가 태초에 애기들이 그렇게 이뻐하던 애들이 말랑말랑 배로 숨 쉬는 그 태초의 호흡이 1살 미만의 애들이 하는 가로막 호흡은 복식 호흡의 10배의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로만 숨 쉬면 요것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로막 호흡은 이게 내려가면서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하면 사타구니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 요실금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난처하고 불편해 하시잖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숨만 쉬면 해결됩니다. 장기가 골반저까지 쭉 밀어줍니다. 그러면 이 골반저 근육은 어떻게 될까요? 힘이 없으면 내려가겠죠.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장기인데. 얘가 버팁니다. 쭉 밀어주면 받쳐서 20% 힘을 더 냅니다. 숨 쉬는 것 자체가 요실금, 변비, 대장의 기능을 좋게 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겠죠. 그럼 또 심장은 기분 좋습니다.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로막으로 숨을 쉬니까 장기들이 움직이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거는 가로막이 움직이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병이 생기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풍선에 바람을 쭉 불어넣고 가만히 있으면 쭉 빨아당 나갑니다. 뭐 유식한 말로 양압음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쭉 빨아당기면 올라가면 이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혈관들은 어떻게 될까요? 림프액, 하수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상수도는 어떻게 될까요? 눌리겠죠. 장기가 내려가면서 골반저까지 내려가면 가슴은, 폐는 부풀어 올라가면서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당깁니다. 얘는 밀어내죠. 짜줍니다. 궁합이 딱 맞잖아요. 밑에서 짜주고 빨아당기고. 근데 심장은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이 가로막만 움직여주면 그것도 이렇게 아주 우산처럼 제대로 폈다가 접어주면 심장이 일을 안 해도 돼요. 덜 해도 됩니다. 우리는 가로막의 움직임을 전제로 심혈관계가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짜주면서 노폐물도 빠져나가고 심장으로 피도 잘 들어오고 다시 날숨을 하면 또 이걸 또 짜주겠죠. 짜주면 또 심장을 짜주는 역할을 하면서 얘는 또 어떻게 될까요? 부풀어집니다. 올라옵니다. 이건 또 여기에 음압이 걸리면서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순환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우리 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많이 태워야 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노폐물이 생기는 거를 배출시켜야 돼요. 노폐물 배출을 하수구로 잘 나가게, 머리에 잘 나가게 하려고 그러면 치매가 안 걸릴 거고, 배에 온몸에 있는 뱃살의 노폐물 뭐 이런 거 있죠. 잘 빠져나가면 살도 빠지는 겁니다. 군살도 덜 생기겠죠. 우리 몸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심혈관계 질환도 많아지고 두 번째 뱃살도 나오고 하는 이유들은 다 숨을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숨을 배로 쉴 수 있는 위치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자세다. 우린 어릴 때 잘못 배웠습니다. 허리를 무조건 펴라는데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하든 뭘 하든 우리 젊은 사람은 이러고 있습니다. 가슴이 들립니다. 가슴이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있어야 될 우산이 반쯤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야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하고 가슴이 들려서 이렇게 쭉 퍼져갖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같겠습니까? 효율이 떨어집니다. 횡격막 호흡, 가로막 호흡을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횡격막도 근육입니다. 고무줄 오래되고 뭐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죠? 기능이 떨어집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로 홀쭉볼록 홀쭉볼록 할 수 있는 자세가 제일 좋은 자세다. 노력을 해야 하고 집에서 소파에 앉아 계시면 엉덩이로 뒤로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 배로 숨을 절대로 못 쉽니다. 두 번째는 눌리는 엉덩이 근육, 대둔근, 큰 볼기근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두 발로 설 수 있게끔 만들었던 아주 좋은 근육인데 우리 죄송스럽게도 여기 계시는 남자분, 여자분들 특히 벙커짐해져 있습니다. 근육이 녹아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이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그 부담을 무릎이 받습니다. 안 움직여서 발목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무릎이 부담을 받습니다. 제가 처음에 무릎 아픈 분 얘기를 했죠. 왜 걸어야 하는가 하면 이 엉덩이 근육을 살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앉는 자세는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려고 그러면 입을 막아야 합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화가 나면 전화도 오래 합니다. 전화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거울 보고 전화하라고 합니다. 거울 보고 전화를 하면 여기에 있는 근육들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자, 여자분들이 아픈 이유 하나만 더 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가로막은 아주 두꺼운 근육입니다. 옆에 장정이 있습니다. 장정이. 어린애가 있습니다. 요거는 죽기 직전에 하는 마지막에 써야 하는 최후에 쓰려고 아껴뒀던 근육입니다. 이거는 장정입니다. 우리는 숨을 하루에 2만 번 쉰다고 합니다. 14번을 쉬었을 분당.
근데 아프신 분들은 숨을 곱하기 2배까지, 2배로 쉽니다. 2배로. 그 상태에서 요거를 요렇게 움직입니다. 어린애 보고 생수병 큰 거를 자꾸 하라고 합니다. 장정이 있는데도 생수병을 애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2만 번 동안 일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밑에 목에서 나오는 신경, 혈관 모든 것들이 목 앞쪽에 다 있습니다. 디스크, 손저리고 팔 안 났습니다. 숨을 안 고치면. 여기에 다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만져보세요. 한쪽을 돌아가기 때문에 한쪽이 더 아프고. 우리는 입을 막음으로써 잘 때는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의식이 없을 때는 테이프를 붙이면 자연스럽게 입을 닫을 수가 있어요. 의식이 있을 때는 의식을 하고 나는 입을 닫으면 살고 입을 벌리면 죽는다는 생각을 해요. 특히 어머님들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거를 할 줄 알았으면 벌써 했지. 그러면서 헉헉댑니다. 저한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24시간 테이프 붙이라고 합니다. 근데 입을 벌리고 있으면 입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내 몸이 망가져가는 거를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입은 밥 먹을 때만. 그래서 아주 심한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은 제 책에도 소개를 했지만 24시간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고 있으라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24시간 숨만 생각을 하면 코로만 숨이 쉬어집니다. 돈도 얼마 안 듭니다. 그래서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살아가시고 혀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입에 테이프를 붙이더라도 혀가 아래쪽으로 쳐지면 중력 때문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다 같이 한번 침을 한번 삼켜 볼까요? 꿀꺽. 요 자세가 혀를 치아에는 닿지 않고 뒤쪽에서 침 삼키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구강 구조는 좀 더 튼튼해집니다. 숨을 잘 쉴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침도 분비되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입만 닫고 있으면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체중도 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군살도 빠지고 마지막으로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마지막까지 우리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이 좋은 걸 본인만 하지 마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서 우리 전부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